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입장 들어보시죠. 오늘 판결 선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며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고 여부 있으십니까? 상고 생각 있으세요? 노 관장님 측 입장 나오는 거 있을까요? 상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9,440억을 노 관장 측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 회장이 결국 재상고를 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내용인데 9,440억. 와, 9,440억이에요. 자, 그러자 최태원 회장 측이 현금과 주식으로 합쳐서 지급할 걸 제안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차익을 보전하겠다라는 제안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9,440억 원 전액 현금을 요구해서 의견이 불합치됐습니다. 그 이후 최 회장은 지난 14일 재상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1억 3천만 원 지연 이자를 지급하면서 일단 연기했다라는 거죠. 와, 이자만 하루에 1억 3천입니다. 와, 저 같으면 이혼 못할 것 같아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9,44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예. 제가 한 달이 아닙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1억을 써도 네. 3천만 원이 남는 돈이에요. 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남들 그런 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항소심에서 이 파기환송심 말고 지난번 항소심에서 그때 두 분의 재산 분할 비율이 35%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판부가 왜 35% 비율로 그 분담 비율을 정했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굉장히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벌가 그룹의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인 35%가 적용돼야 된다. 이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깨졌습니다. 대법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유입됐다든지 그런 기여했다든지 그런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파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가장 핵심적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35%에서요 1.7%밖에 안 빠졌어요. 33.3%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과다를 떠나가지고 최 회장 측에서는 이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에 33.7%가 9,440억이에요? 그렇죠. 33.3%. 33.3%가? 예컨대 35%에서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빠져서 25%다, 20%다 이렇다라고 리저너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작 1.7% 빠졌느냐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파기환송심에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인데 그게 항소심 종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그 판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후에 SK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분배 비율을 높였다. 이런 뉘앙스로 판결을 썼는데 네. 이거는 그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이야기 아닌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SK 주식의 주가가 확 올랐습니다. 몇 배가 그냥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10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고 넘어 들어와서 주 SK 주식도 올라갔고 그래서 분배해야 될 그 재산이 높아졌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거는 그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최 회장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상고 마감 1분 전에 이게 상고장을 낸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자는 모면이에요? 그렇죠. 한 한 몇 달 동안은 아마 이자 안 내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100억인지 200억인지 그 정도는 세이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은 좀 9,440억 판결이 좀 과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전주현님 판사 출신, 가정법원 판사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전주현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할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9,440억 원을 마련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9,440억은 큰 돈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판결 확정 시부터 지연 이자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판결 확정이라는 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확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자가 안 붙거든요. 멈춰 있군요. 예, 그래서 뭐 인지대가 물론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제 상고를 하면 그 사이에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는 상고를 할 거라고 봤고. 정법전은 9,440억 판결이 과하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전 상고를 의원님은 어떻게 했어요.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그렇게 가지고 다시 파기환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인 면에서 보는 건데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원의 재량이에요. 이거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할 거냐, 실형을 할 거냐, 아니면 벌금형을 할 거냐. 이게 이제 형사 재판에서의 양형인데요. 예. 이것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사유 가지고는 상고 이유도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비율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법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산 분할 비율이 뭐 과도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종전 대법원에서 다 판단을 했고 그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2심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 상고하는 그 기간 동안에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이제 9,440억 원을 본인의 SK 주식이나 아니면 본인 소유의 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한달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할 그런 아마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분은 과하다, 한 분은 아니다. 이건 재량권이다. 자, 그렇다면 최 회장은 이 9,440억 원 어떻게 확보할까요? 첫 번째, 주식담보대출, SK 주식을 담보대출한다. 팔 수는 없으니까 경영권이니까. 두 번째, 노관장을 설득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우호 세력의 지분 일부를 판다. 박채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그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노소영 관장 설득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건 불가능이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건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이게 안 내는 이유가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 주식 손실 났을 때 그것까지 보전을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싫다 현금으로 달라인 거잖아요. 그건 약간 감정이 일단은 다 좀 멀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뭐 봐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 있죠. 그리고 뭐 판결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법적인 어떤 정당성은 노소영 관장이 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뭐 노소영 관장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사실 최태원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최선은 일단 그 하루에 이 1억이 넘는 이자를 무는 부분에 대해서 멈추는 거. 그 외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SK 주식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지분을 이제 일부를 매각하든지.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어떤 주식시장에서 이 SK 주식이 대량으로 이제 풀린다라고 했을 때 미치는 시장의 여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최근에 또 본인이 더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저는 매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뭐 보이고 뭐 혹은 뭐 이제 주식을 뭐 팔아서 이 돈을 마련한다보다는 오히려 대출하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혼의 후과가 김중익 대변인 이렇게 큰 겁니다. 예.
그렇죠. 이혼 뭐 저는 뭐 이혼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굉장히 중요한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그 SK라는 굴지의 대기업의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이 경영권이 일부라도 좀 흔들리게 되면은 이 기업의 이 구조가 급변동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묘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짜내야 될 네. 타이밍이다. 저는 뭐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법적으로 상고하는 재상고까지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지금 떠안은 셈이기 때문에 잘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